의뢰인이 원했을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 내지는 변호사는 정말 회생 절차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스탠다드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의 기준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서영.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리 ARS를 이제 전국 최초로 신청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서영 변호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제 프리 ARS라는 거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도 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도 자료만 이제 본 상태였는데 변호사님이 신청을 벌써 해버린 거예요. 5월에 변호사님이 제도 도입이 되자마자 의뢰인이랑 그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회사는 프리 ARS로 가는 게 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의뢰인께서 오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10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가장 제도적인 절차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옵션을 두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께서 사실 가장 크게 가지고 계셨던 거는 금융기관과의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특별한 불화라든지 아니면 그 신용의 훼손이 없이 우리 회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유예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과 또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기보다는 유예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 대표님의 니즈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마침 서울회생법원에서 프리 ARS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사실 마지막까지 이제 ARS와 프리 ARS를 좀 고민하시다가 프리 ARS를 먼저 한번 신청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가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 변호사님이 일단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프리 ARS가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회생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프리 ARS가 뭐다라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기업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기초법상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기업 워크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채무자생법상 진행되는 AR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제 큰 회사들에서 AR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자율 구조조정입니다. ARS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들 알고 계시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법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 ARS라는 건 법인회생이 정식을 신청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이런 상황이고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기는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주거나 유예를 하거나 나눠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채무를 조정 신청하는 걸 프리 ARS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ARS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과거에는 많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죠. 거의 제가 이제 도산을 하면서 ARS 제도를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그게 실제로 실효가 있었던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율 구조 조정 자체가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5월에 법원에서 프리 ARS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그거 이제 보도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 기업에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먼저 해보고 회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프리 ARS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프리 AR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그 조정 신청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프리 ARS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힘든 상태인 거를 고백을 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회사 영업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변제를 해왔던 것처럼 해나가거나 혹은 회생 또는 ARS 절차로 넘어가거나, 이 두 가지 옵션을 기업에게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법인회생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와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프리 ARS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프리 ARS는 굉장히 밀행성을 가집니다. 소위 말하는 각 금융기관들하고의 이제 일종의 비밀 유지 각서라고도 해야 되나요? 이제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약정서를 쓰고 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금융기관들 또는 상거래 채권자들 또는 거래처들, 항상 대표님들이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과연 매입처에서 알면 어떡하지? 또 매출처에서 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점은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소위 말하는 EOD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들어갈 때 그때 기한의 이익이 많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과 동시에 이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채권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회생으로 넘어가거나 ARS로 넘어갈 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반면 프리 ARS라는 거는 회생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한의 이익의 그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프리 ARS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절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사 조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 회생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리 ARS가 민사 조정 절차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조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도 자체가 조금 되게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대표님도 과감하게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냐마는 변호사님도 이거 내가 대리인으로서 이걸 이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별로 고민 안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프리 ARS라는 제도가 시행 내지는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제도가 이 전체 도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프리 ARS를 제가 일단 조언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제도를 알기도 전에 그 전부터 대표님하고 계속 꾸준히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프리 ARS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대표님이 원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프리 ARS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스탠다드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 ARS 제도를 이게 완전히 뭐 제대로 다 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혹은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회생 절차로 넘어갔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예견을 하고 그걸 미리 다 싹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회생 절차 신청서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였고 심지어 회생 계획안 그리고 추정 자금 수집까지 싹 전부 준비한 다음에 만약에 프리 ARS가 잘 되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생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채권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설득한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원에 그걸 제출을 하고 나니까 법원에 있는 재판부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프리 ARS라는 게 만약에 잘 성립이 되지 않았었을 때는 이제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회생 법원장님이 이렇게 그냥 조용히 끄떡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어떤 새로운 좋은 제도 혹은 뭐 시범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의뢰인의 니즈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의뢰인이 원했을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 내지는 변호사는 정말 회생 절차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스탠다드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프리 ARS를 뭐 절차와 이런 정책들을 수립했지만 실제로 실무를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법원과의 어떤 얼규잉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거 좀 없나요? 알규잉보단 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냐면은 얼마나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법원에서 기업이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장을 열어줬는데 하자마자 거의 들어온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좋게 보였을 것 같고 오히려 역시 이제 또 도산 쪽으로 오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견 청취 기일 날 갔었을 때도 거기 심지어 이제 서울회생 법원장님하고 그 전체적인 프리 ARS 제도를 준비하신 판사님과 그리고 심지어 공보 판사님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냐. 그래서 저도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침 이제 의뢰인의 니즈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신청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기뻐하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그 법원장님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해볼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청하니까 법원장님도 이렇게 구경을 오신 거예요. 공보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법원 홍보, 그러니까 대외 자료 같은 거 그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훌륭한 신청을 했나 이걸 이제 보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프리 ARS를 어떻게든 좀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 의뢰인분의 이제 정확한 그런 원하는 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추면 또 하나 뭐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결국 이제 상담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진짜 이거 마침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프리 ARS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어떤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 해당하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회사가 과거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매출이 막 몇백억 원대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코로나 시기에 맞물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회사 자금 사정 동안 풍족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현금 유동성 악화나 이런 것들을 가수음까지 밀어넣으면서 버티다가 제품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대표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심지어 여러 그 직원들조차도 자기들의 연봉 내지는 급여를까지도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회사의 구성원이 집중을 하다가 현금이 이제 말라버린 거죠. 유동성 악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만 넘기면 이 제품은 과거에 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고 그게 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의 금융기관 채무를 어떻게 감면받는 것보다는 유예 내지는 어느 정도 분납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그 빚을 다 갚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가 현재 굉장히 그 대표님 열심히 영업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매출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신청 대리인으로서 대표님 편이 돼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프리 ARS를 하고 있는 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청을 했고 채무자 의견 청취 기일까지 마친 상태고 이제 각 금융기관에 일종의 의향서를 지금 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채무를 조정을 감면을 받고자 한다. 그 한번 조정기일에 좀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프리 ARS의 채권자 분들이 참석하시는 게 더 나은 이점이 있다라는 자료들 준비를 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ARS가 잘 통과되거나 또는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법인회생을 가는 것들이 윤곽이 나오는 시점을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보통 절차가 종료되는 기간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서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조정 절차 이루어지는 게 한 달 정도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채권자들도 어쨌든 내부적인 검토는 해봐야 될 거니까 그런 검토 기간까지 생각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안에 어느 정도 그 과연 이게 프리 ARS가 성공을 하는지 혹은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존폐나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통 저희 영상을 시청을 하시니까 그분들께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이게 사실 프리 ARS라는 게 2025년 5월 1일부터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사실상 이제 받아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나 혹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프리 ARS를 신청을 해보고 안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 전반적인 이 회생 절차 내지는 파산 절차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도산 절차에 대한 흐름과 각 제도적인 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게 회사의 원하는 바, 니즈와 맞아야 되고요. 니즈만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가 원하는 바도 맞고 그 회사 상황과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것만 갖춰진다고 프리에스를 신청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잘 됐을 경우에 혹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루트로 갈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때서야 프리에스를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절차로 나아가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대표님들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이제 나니까 나를 찾아와라. 약간 이런 걸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프리 ARS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가벼운 제도거든요. 여러 가지 도산 절차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부담 없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겸손하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